생방송 경남. 방과후 강사에게 교장이 갑질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자기 위치가 그러니까 약자니까 그렇게겠지만은 나는 그 갖다 준 사람의 그 위치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갖고 그분한테는 동정이 가고. 혹하는 게 있잖아. 워낙 체험난이 그거 하니까 다치는 게 아니고 워낙 체험난이 저거 하니까. 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이제 어느 누구 보아도 이제 교육자분들이 청렴해야 나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한테는 큰 제재를 해도 그렇지 않겠나. 나 교육자가 이렇다는 것은 나는 용납 못하죠. 창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방과후 강사 노조가 위탁업체 대신 개인 강사 직고형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방과후 학교 강사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방과후 학교 강사지부 경남지회 한채민 부지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학교에서의 방과후 학교 강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방과후 학교 강사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학교 교실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지식 교과나 아니면 악기 같은 문화예술, 체육 교과 등 다양한 과목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과후 학교 강사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됐죠? 방과후 학교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원래 취지는 이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계층이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방과후 선생님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업무량이 좀 늘어나면서 역량 있는 외부 강사 선생님들한테 그 업무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 고용된 선생님들이 아니라 외부 강사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네네. 그러면 경남에는 방과후 학교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는 약 14만 명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경남은 저희가 2015년도에 한 약 2만여 명의 강사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 다양한 과목이 더 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수는 좀 더 늘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 2년 사이 증가한 강사 선생님 수는 파악하기 위해서 조만간 다시 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경남도에만 2만여 명이면 작은 인원은 아니에요.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네, 결국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네. 그럼 이분들이 다 이 방과후 학교 강사 지부에 들어가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부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노조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았다. 그 사실이 적발돼서 해임까지 됐습니다. 네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저희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이제 계약이 재고용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가을에 이제 교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부터 이제 눈치를 본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그 재계약이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강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간의 금품을 주고서라도 아마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재계약이 되는 게 흔한가요? 아니면 안 되는 게 더 흔한가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자기 운에 달린 것 같아요. 운이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네. 이제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이 올해는 좀 재계약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기존의 강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거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오래 계시나 안 계시나를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연단위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1년 단위로요. 네. 그러면 교장과 이 사용자와의 관계로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계약을 하시죠? 이제 고용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강사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강사 간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 업체를 공모를 올려서 학교에서는 업체를 계약을 하고 네. 그러면 그 업체에 소속된 강사 선생님으로 해서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사실은 이 선생님은 학교와는 개인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업체에서 보내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하고 이제 계약을 할 경우에 인력업 송출업체에 소속된 강사인 경우에는 학교와 그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 선생님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개인 강사인 것처럼 근무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이 방과후 학교 강사가 되기 위한 자질이랄까요? 뭐 나름 자기 분야에서 네. 전문가인 분들이 강사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원래는 이제 자기가 가르쳐야 하는 과목의 전공자여야 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뭐 1년에서 최대 뭐 몇 년 이상 되어야 되고 예. 또 최소 같은 영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영어 외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도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기관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과목을 가르쳤던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요즘은 또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시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교육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셔서 석사에다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강사 선생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업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배출하고 또 학교와 연결해주는 이 위탁업체들은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그 업체가 생긴 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한 위탁업체는 원래 그 시초가 이제 컴퓨터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컴퓨터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에 이제 그 컴퓨터실을 설치해주고 대신 이제 방과후 선생님이 거기서 컴퓨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 영어 수학이 훨씬 더 인원이 늘어나니까 네. 영어 수학 같은 이제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과목으로 점점 이제 갈아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방과후 과목이 지금 많은 곳은 한 20과목 이상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사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위탁업체에 맡기면 좀 편하지 않을까, 업무가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학교 입장이죠? 예, 그쵸, 학교 입장에서.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민원 부분을 위탁업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강사 선생님과 학교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학교가 원하면 강사 선생님을 교체해 주는 정도 말고는 그 민원 업무에 크게 끼어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위탁업체가 그 학교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탁업체로 인한 고용의 문제점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위탁업체가 늘어나면 위탁업체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교재나 교구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교재나 교구가 이제 질이 좋으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질이 낮은 교재나 교구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업의 질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 낮은 교재나 교구를 비싼 돈을 주고 또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또 위탁업체는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그 수강료의 일부를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뭐 최소 10%에서 최대한 60% 정도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 영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위탁업체나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하루에 80명을 수업을 하면 이 선생님이 주 4일이나 주 5일을 근무하시고 한 달에 한 130만 원 전후로 받아가시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한 학교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25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선생님이 매일 80명씩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체가 가전수수료를 챙기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학생을 받게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는 자연스럽게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경남에서는 뭐 이영초등학교나 희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업체로 전환을 하고 예. 거기서 개인적으로 개인 강사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이제 업체로 흡수하려 했던 거 저희 지구에서 막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이런 일은 경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시도가 있고요. 또 해마다 지금 그 개인 계약에서 업체 계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업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뭐 강사 선생님들이나 뭐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나 학부모님들과 제대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업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업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업체로 그만두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 잘 가르치고 내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둬버리면 네. 거기에 대한 피해도 학생과 학부모님이 또 져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업체로 계속 고용이 되어도 기존에 내가 30명 가지고 수업이 가능했으면 그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학생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교 입장에서도 좀 관리가 비교적 쉬운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강사 제도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당연히 업체 전환을 지금 하려는 거를 다 멈추고요. 예. 개인 강사 직고용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요? 능력 있는 강사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어서 좀 더 그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즐겁고 그리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진로표 수업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 강사 직고용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방과 후 학교 강사지부 경남지회 한채민 부지회장이었습니다.